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난 일요일 하루 동안 300명 이상의 키예프군을 사살하고 미제 에이브럼스 등 전차 2대, 미제 브래들리와 독일제 마르다, 스웨덴제 CB90 등 보병 전투차 3대를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제 스트라이커 1대, M113 2대, 장갑 차량 3대, 야포 한문, 미제 M88 군안전차 1대, 군용 차량 8대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8월부터 쿠르스크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군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향후 평화협상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박앤칩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군대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주말 공세에서 5개 기계화여단, 3개 공수여단, 1개 해병여단, 4개 영토방위여단을 다양한 위치에서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우크라이나군이 43,310명의 병력과 235대 전차, 194대 보병 전투차, 135대 장갑차, 1,315대 장갑 전투 차량, 1,174대 군용 차량을 잃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323원의 야포, 11문의 하이마스를 포함한 42대 다연장 로켓, 13대 대공미사일 발사대, 7개 수송 차량 등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섬멸한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의 전체 전략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약 2만 대 전차와 보병 전투차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대군의 2만 대 기갑 장비면 미국을 제외한 나토 전체를 모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 2위라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나 어쩌지 못하고 전쟁을 2년 이상 끌고 있다는 소리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나토의 무기와 자금을 소모시키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서방이 모스크바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기 위해 군사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러시아군은 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90곳 이상의 마을에서 키예프군을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상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키예프군 버전의 배달의 기술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에 대한 뉴스는 죄다 가짜 뉴스입니다. SBS는 키예프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서 떠들고 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1,000여 명이라고 했다가 그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사상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가 앵커멘트 첫 문장입니다. 젤렌스키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 검증도 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00여 명 사상자설은 어제 우리 정부가 확인한 1,100명보다 많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는 역시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거였습니다. SBS는 또 북한군이 동료의 총쏘는 미친 자들이란 이상한 리포트도 했습니다. 국내 매체들은 북한군 위조 신분증 보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증을 3장으로 늘렸습니다. 죄다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러시아 공문서에서 중요한 직인도 없습니다. 신분증 3장 모두 투바 공화국 임명에다가 중간에 한글 서명을 적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조악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SBS는 이를 두고 죽어야만 알 수 있는 이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MBN은 전날 조선일보 일면에 게재된 북한군 위조 신분증 관련 기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버엔느 빌릿, 전쟁 티켓이란 명칭의 위조 신분증에 리대혁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는 키예프발 프로파간다를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탄핵 찬성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하는 소위 보수 우파의 블랙 코미디는 멈춰야 합니다. 남을 단죄하고 멍석말이를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멍석말이를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멍석에 말리지도 않고 이들을 더욱 소위 좌파의 영웅으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에게 커피와 먹을거리를 선결제해 준 게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다면 CIA에 신고할 게 아니라 다른 혐의로 국내 기관에 고발하는 게 온당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CIA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소위 보수 우파의 행태는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주인의 관심을 끌려는 노예 마인드의 사대주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좌우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대중이 인식하는 대로 좌우를 분류한다고 했는데도 따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도 좌파입니다. 김건희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은 문재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을 지키자고 아우성치는 게 지금의 참칭 보수 우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라는 제목을 만들어 사기 탄핵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륙한 게 윤석열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처한 상황은 엇봅니다. 윤석열은 탄핵이 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정치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제거된다고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은 이제 거부해야 합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비자로 인해 요즘 중화권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보름간 여행 시 비자를 면제하기로 하는 바람에 중국 관광지마다 한국인들로 넘쳐나갔습니다. 특히 아바타의 배경이 된 후난성 장각에는 한국인들로 꽉 찼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보통 40%, 많게는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금요일 퇴근하면 주말을 이용해 중국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도 합니다. 상하이의 황푸강변 유람코스는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한류스타 B도 상하이의 고급 음식점을 찾는 등 상하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도 폭발적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 장각에는 성수기에는 한국 관광객만 900%가 늘어날 정도인데 개그맨 김원효가 이곳을 찾은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타이완의 쭝텐TV는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에 한국이 벙찐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니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가격도 저렴해 사실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소비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그맨 김원효와 기중훈으로 중화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김원효는 죽기 전에 이런 거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대박이라는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동료 개그맨과 함께 셀카도 찍고 소수민족 묘족의 복장을 입고 춤도 춥니다. 영상으로만 100번 넘게 봤는데 직접 보니 너무 좋다. 이런 절경은 처음 본다는 한국인의 반응도 소개합니다. 중국 관광당국은 예전에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도 장가게를 방문해 감탄을 쏟아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한국 관광객의 장가게 예약률이 900%나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가게는 한국인 덕분에 먹고 삽니다. 또 틱톡 영상에는 가수 B가 상하이 미식 여행을 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수 B가 상하이의 고급 음식점을 찾아 홍소유 코스 요리를 먹으며 그 맛에 감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한류 스타가 찾아와 중국의 미식을 홍보해 준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 각지의 주요 관광지는 한국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한국 관광객이 180%나 늘었습니다. 과일은 태국보다도 싸고 길거리 음식 역시 저렴한 데다 맛이 있어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까운 해외여행을 갈 때 목적지는 뻔합니다. 일본 아니면 중국인데 비자 면제로
중국 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여러 나라에도 과감하게 일방적인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구의 여행 블로거들이 모두 중국 관광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망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건 좀 과장됐습니다. 물론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일부는 몰락하고 있지만 그들은 산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섹터는 실업자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잘 나가는 섹터는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자 면제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이 가는 목적지는 사람으로 북적이고 활기찬 곳이라 대외 홍보에도 좋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서도 관광 수주는 앞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기록적인 양의 해산물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 속에 크랩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역시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입니다. 우리아 노버시즈는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으로의 생선 및 해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난달 크랩 판매가 1억 4,870만 달러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1월 양국 간 무역에서 가장 큰 월간 크랩 공급량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44%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개월 동안 크랩 배송 금액은 거의 10억 달러에 달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는 9억 5,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 러시아 극동의 해산물 주요 구매자가 됐습니다. 중국은 도쿄가 2023년 8월 손상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성 폐수를 바다로 방출하자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해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연어, 대구, 명태, 크랩과 이를 가공한 해산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식품안전기관 로셀호즈나조르에 따르면 생선이 풍부한 극동 프리모르스크와 사할린 지역의 러시아 전체 해산물 수출은 작년에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지역은 2023년에만 20개국에 약 200만 톤의 생선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밖에도 다양한 식료품 수출로 거대 중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아르구멘트 이 박드는 올가을 인구 2천만의 대도시 선전에 러시아 식료품 매장 4개가 문을 열어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식물성 기름, 분유, 돼지고기, 냉동 생선, 대두 등 114억 달러 상당의 식품을 구매했습니다. 한 중국인 사업가는 러시아 식품이 워낙 인기가 있어 러시아가 가스 수출보다 마시멜로로 더 많은 돈을 번다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도 중국인의 식욕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75%는 러시아산 과자, 초콜릿, 마시멜로를 최고로 꼽습니다. 중국에 거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산 초콜릿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품질이 너무 구립니다. 한국에 누가바 같은 초콜릿 하드도 중국산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어린이들은 러시아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한번 맛보면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산 와플과 마시멜로, 초콜릿은 물론이고 바시큐르와 알타이산 꿀도 상당한 인기 품목입니다. 또 러시아산 메밀과 보드카, 피클, 캐비아 같은 먹을거리도 중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시지 역시 러시아산이 인기입니다. 중국산 소시지는 품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산 식료품은 GMO가 아니어서 건강에도 좋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